자, 이번 영상에서는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평균이라는 말이 지금 네 번이나 나오네요. 자, 먼저 그 모집단이라는 거 있죠. 이 모집단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모집단의 일부를 뽑아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서요. 조사해서 구한 평균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기호로 이제 스몰 m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이제 분산을요.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 이제 시그마 제곱을 써요. 6이 아니에요. 시그마입니다. 그다음에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모표준 편차.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라고 이제 기호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표본으로 가서 이 표본의 평균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로 뭘 쓰냐면 x바를 써요. x바. 이거 굉장히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잘 기억을 하시고. 표본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기호로 라지 s 제곱을 씁니다.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표본 표준 편차. 기호로 이제 라지 s를 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이 표본 표준 편차,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죠. 자,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다고 칩시다. 즉,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고, 이때 표본이 각각 x1, x2, x3 중간쯤 생략을 해서 x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이 표본 평균 x반은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 추출한 이 표본들을요, 모두 더하세요. 모두 더하시는 거예요. x1부터 xn까지 모두 더하신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평균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요, s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분산은 아시다시피 뭐냐면 이것도 평균 낸 거예요. 뭘 평균 낸 거냐면, 이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의 제곱을 이제 평균 낸 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차는 뭡니까? 별량, 즉 자료의 값에서 그 평균을 뺀 게 이제 편차죠. 그래서 편차들을, 여기서 이제 편차들을 쭉 써볼게요. 여기서 별량이라고 하면은 이 뽑아낸 요 샘플들 있죠. x1, x2, x3를 각각 이제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편차는 x1 빼기 평균 x바. 또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죠. x2 빼기 x바, x3 빼기 x바. 좀 중간에 생략을 해서 xn 빼기 x바. 자, 얘네들이 이제 그 편차가 될 건데, 얘네들의 제곱을 이제 평균 내면 그게 이제 표본 분산 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쓸까요? 얘네들 제곱해서요.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요. 자, 다 더하신 다음에 얘를 평균 낼 거니까 n으로 탁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n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분명히 n인데 n으로 나누지를 않고 n 빼기 1로 나눠요. 그러니까 표본보다 1 작은 수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표본 분산과 이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 통계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수식으로 따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n이 아니라 n 빼기로 나누는 거는 그냥 통계적 기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s제곱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표본 표준 편차는 이제 라지 s라고 쓰고, 자, 여기서는 s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표본 평균 이런 얘들, 이 공식이 적용되는 애들. 이제 어떤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공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1, 2, 3부터 해가지고 이제 10가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공 10개가 이 주머니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모집단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기가 3인 이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주머니에서 공 3개를 꺼내 볼 거예요. 자, 이때 표본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본이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3이 나왔다고 했을 때 표본 평균 x반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얘네들 다 더하세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인 3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이 값이 2가 나옵니다. 그럼 표본 분산 s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편차는 1 빼기 2, 2 빼기 2, 3 빼기 2인데 얘네들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시고, 자, 이때 주의하실 게
표본의 크기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 3보다 1 작은 3 빼기 1, 즉 2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요 1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라지 s인데 여기서 이제 루트 1, 즉 1이 되겠네요. 한 가지 예를 더, 얘 한 가지만 더 보죠. 이번에는 표본이 그 2하고 7하고 9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x반은 표본 평균은 2 더하기 7 더하기 9를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누시면 되고 이게 6이고 s제곱은 자 편차 제곱이 평균이니까 2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7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9 빼기 6의 제곱을 자 3 빼기 1로 나누시면 되죠. 이게 좀 공간이 좀 좁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13이 나와 13.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13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을 봅시다. 여기서는 2가 나왔고, 그쵸?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6이 나왔어요. 즉, 값이 좀 다르게 나왔네요. 표본 평균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추출된 표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이 표본 평균 X 바라는 얘는요, 얘는 그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이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X바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X바를 확률 변수로 보고, 이 X바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잠시만요. 자, 앞에서 나왔던 표본 평균, 즉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은 별건 아닌데 좀 과정이 조금 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0이 적힌 공, 2가 적힌 공, 4가 적힌 공, 6이 적힌 공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 크기가 4인 이것을 이제 크기가 4인 일종의 이제 모집 단어로 한번 봅시다. 이거를. 그리고 한 개의 공을 뽑았을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로 한번 보죠. x. 이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0하고 2하고 4하고 6이 될 것이고 0을 가질 확률은요. 자, 공이 전체가 4개 있는데 0이 적힌 공은 1개죠. 그럼 4분의 1이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1을 가질 확률 4분의 1, 4를 가질 확률 4분의 1, 6을 가질 확률도 4분의 1로 모두 동일하네요. 확률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집단의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평균차를 구해보면 일단 모평균은요. 우리가 알던 그 평균 구하듯이 구하시면 돼요. 0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6 곱하기 4분의 1. 자, 얘를 잘 계산하시면 3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평균이요. 지금 현재 모평균이 3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모분산을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시그마 제곱도 역시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공식을 써가지고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 평균의 제곱, 즉 3의 제곱을 빼면은 모 분산이 나오는데, 요 값이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넷, 이건 당연하게도 이제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모집단이죠. 요 모집단에서 보건 추출로 공을 한 개씩 2번 뽑는다고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을 거예요. 공을 한 개 뽑아요. 뽑은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도로 다시 집어넣고 또 한 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숫자를 확인하고 도로 집어넣고 이런 이제 보건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적힌 첫 번째 공에 적힌 숫자를 x1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에 적힌 숫자를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표본 평균 x반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1 플러스 x2를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누시면 이게 이제 표본 평균 x바가 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공에 2가 적혀 있고 두 번째 공에 6이 적혀 있다고 하면은 자, 요거를 이제 표본의 크기 2로 나누게 되면은 표본 평균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는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제 표본 평균이 이거 4 하나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표로 한번 나타나 볼게요. 자, 일단 x1이 될 수 있는 애는 0하고 2하고 4하고 6이죠. 그죠? x2가 될 수 있는 애도 0하고 2하고 4하고 6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뭐 4가 나왔다. 그럼 그때 표본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2하고 이제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그 값이 이제 3 나오나요? 3 나오죠. 그러면 그 값을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3.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쭉 다 이제 표본 평균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 모두 써보면 0하고 0일 때는 0, 0하고 2일 때는 1, 뭐 0하고 4일 때는 2. 자, 이런 식으로 쭉 써볼게요. 1, 2, 3, 맞나요? 1, 2, 3, 4. 그 다음에 2, 3, 4, 5. 그 다음에 3, 4, 5, 6. 16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바탕으로 이 표본 평균 X바 있잖아요. 얘들 지금 X바 들이잖아요. X바의 확률 분포를 이제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바. 자, X바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뭐가 있죠? 보니까 0, 1, 2, 3, 4, 5, 6, 6가지가 있네요. 그 애들 쭉 써보죠. 0, 1, 2, 3, 4, 5, 6. 자, 이때 X바가 0을 가질 확률은요. 전체가 지금 16개가 있고 0이 되는 경우 이거 한 가지잖아요. 16분의 1. 그 다음에 X바가 1을 가질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는 역시 16가지고 1이 되는 경우는 하나, 둘, 두 가지가 있죠. 16분의 2. 자, 2를 가질 확률은 2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16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6분의 4, 그 다음에 16분의 3, 그 다음에 16분의 2,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표본 평균, 이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 볼 거예요. 조금 이제 밑으로 나갑시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즉 EX바는요. 저걸 이렇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표본 평균, 즉 이게 이제 X바죠. 이 X바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X바는요. 이 나올 수 있는 X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6가지가 되잖아요. 얘들 평균 낸 거예요. 얘들을. 자, 그 평균을 내려고 이렇게 표를 이제 작성을 한 거고. 자, 그럼 이 X바는 어떻게 구할 거냐? 0 곱하기 16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6분의 2. 자, 중간 좀 생략할게요. 어차피 아는 거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6 곱하기 16분의 1. 얘들 잘 계산하면 이게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X바,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얘도 이제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써서 0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플러스 이제 1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2. 자, 좀 생략할게요, 중간에. 그 다음에 6의 제곱 곱하기 이제 16분의 1. 이게 이제 제곱 평균이고, 이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 즉, 3의 제곱을 빼서 이제 계산하면 이제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시그마 X 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루트 2분의 5. 얘를 이제 분모에 유래를 시켜주면 2분의 루트 1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모평균 있죠. 앞에서 봤던 모평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모평균 M이 3이 나왔습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5가 나왔죠. 자, 요거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좀 적을까요? 자, 모평균 M이 아까 3이 나왔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아까 5가 나왔죠. 자, 요거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가 지금 3입니다. 근데 EX바가 지금 뭐랑 똑같습니까? 모분산 3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는 뭐랑 똑같다? 모분산인 M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가 뭐가 나왔습니까? 2분의 5가 나왔죠. 근데 2분의 5를 보시면 이 5는요, 이 모분산 5랑 똑같습니다. 모분산 5랑 똑같아요. 2는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는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즉, 시그마 제곱 모분산이잖아요. 모분산을 뭘로 나누는 거랑 똑같냐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모평균 M이 10이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이제 16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이 모집단에서 64개의 그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는 무엇일 것이냐? 자, EX바는 뭐랑 똑같아요? 모평균이랑 똑같다고 하죠. 모평균이 10 나왔잖아요. 그러면 EX바는 10인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는 자,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모분산 보니까 16이 나왔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64네요. 그럼 얘 이제 약분하게 되면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시그마 X 반은요 루트 4분의 1과 같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러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배울 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요거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용어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 M 있잖아요. M을 뭐라고 했죠? 이거를 모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평균. 그리고 X바 있잖아요. X바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X바는 표본 평균인데, 이거 앞에서 봤던 얘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 1, 2, 3, 1, 2, 3, 4, 요 각각의 값들 있죠. 요 각각의 값들이 다 x바인 거예요. x바. 다 x바들이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는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x바들을 평균 낸 거를 2x바,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에서는 요 각각의 값들이 x바 표본 평균 x바가 되는 거고, 요 x바들을 평균 낸 게 2x바,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